저 엔진 내가 한 20년 썼네. 평균 한 20년 쓰고. 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중간에 이제 고장이 나면은 보험 처리해가지고 또 자부담을 좀 내면서 수리를 하는 거야. 수명이 4배 이상 차이 나요? 지난 영상에 언급되었던 통발 1인 외통발 기준에 대한 내용과 와이프 명의로 정책 지원을 받아 남편분이 실질적 선주로 어업 활동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다시 알려드립니다. 통발은 유어 행위, 즉 취미를 목적으로 통발을 놓은 경우 1인 외통발의 기준이 옳다고 합니다. 또 명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원 사업을 받은 명의자가 선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명의자가 전업으로 실질적 활동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와이프분의 명의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선주 또한 와이프분 명의여야 하며 남편분은 선원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혼선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거긴 뭐예요? 네, 유리 창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휘발유 창고. 저기 보면 다 흉터가 있어. 물고기한테요? 저기 왜 흉터가 있냐면 큰 고기들이 얘네들을 되게 좋아해. 아, 잡아먹으려고? 참치, 방어, 뭐 고등어 큰 거 이렇게 다 물른 거야. 물려가지고 저렇게 흉터가 생긴 거야. 이 정도면 근데 뜰채로 그냥 쓱 뜨면은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도망가. 저거 봐. 쟤는 흉터가 되게 심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아. 얘담아, 날로 좀 째. 아, 추워! 아, 추워! 아, 여기에 물고기 진짜 많은 거 알아요? 아, 진짜? 거의 떼로 있어요, 떼로. 근데 왜 안 잡혀? 아유, 물고기는 누구 없나? 우와! 한다, 진짜로? 가보자. 아예 넣어놓은 상태에서 뜨면 안 돼요? 살짝 넣어놨다가? 여기 있어. 못 잡는 거. 못 잡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지 않아. 아, 좀 우리 유튜브가 잘 돼서 좋아요. 아, 유익한 정보가 되면. 태군 형님 덕분이에요. 아유, 뭘. 네. 아, 맞아요. 모두 다 고생하는데. 네. 자, 이제 시작할까? 이제 완전 퇴가 됐어. 안녕하세요. 보근보근입니다. 오늘은 초보 선장님과 베테랑 선장님과 다시 또 만났습니다. 이제 본 질문 드릴게요. 선 외기가 있고 선 내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진이 밖에 있냐, 안에 있냐, 뭐 이런 차이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대요. 수명은 솔직히 선 외기 같은 경우는 길게 타면 한 5년 타면은 엔진 교체를 해야 돼요. 선 외기는? 예, 선 외기는. 수명이 5년 있네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보면 돼요. 그 평균 수명을 보는 건데, 네. 뭐 진짜 험하게 타면은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보링 자체가 그건 엔진 뜯는 순간 별로 그 엔진에 대한 그 힘을 근데 발휘도 못하고 수리를 하면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수명이?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재용 형님 같은 경우 선 외기잖아요. 네. 저게 그때 가격이 3,700이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니까 어민들이 이제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엔진을 5년 주기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보조금이 나와요? 지원. 예. 아. 아마 선외기는 몇 프로 페이지가 아니고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정부 지원이 돼요. 근데 나머지 추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근데 네. 봐봐. 5년 뒤에 내 엔진을 이제 중고로 팔면 1,000만 원 정도가 나와. 아, 근데 망가진 걸 누가 사요? 아니 망가지기 전에 하지. 그 5년 정도 되면 이제 중고로 이제 많이 나가거든. 그 레저 보트로 많이 아. 팔려 나가거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버라도 같은 경우는 뭐 한 1,500까지도 받을 수 있어. 5년 정도 그러니까 관리만 잘해주면. 아. 거기다 보조사업 한 1,200 정도 받고. 그럼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아니, 얼마 안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더 1,000만 원만 투자해서. 들이면서 엔진을 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많이 교체를 하시. 근데 어선은 맨날 나가니까 뭐 그렇다 치고 레저보트도 근데 그런 5년 된 걸 받으면 레저 보트는 내가 타면 트레일러에 올려서 싹 씻혀가지고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하죠. 아, 관리가 좀 되니까. 근데 바닷가에서는 이 여건상 노상 물에 담가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 외기 때는 거의 고속 엔진이어가지고 네. 제값을 받을 때 빼가지고 파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럼 5년 주기가 제일 최고 제값을 받기 좋은 더 연도수거든. 탈라면 더 탈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아. 5년 정도가 딱. 아예 망가지면 손해가 크니까. 그럼 망가진 거 누가 사겠어? 자동차처럼
디젤 엔진들이 아무래도 수명이 길지. 형님 배는 선내기잖아요. 음. 선내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얼마 정도 될까요? 수명? 저 엔진 내가 한 20년 썼나? 평균 한 20년씩. 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고장이 나면은 네. 보험 처리해가지고 또 자부담을 좀 내면서 수리를 하는 거야. 수명이 4배 이상 차이 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링이라 그러지, 기계를 싹 뜯어가지고 분해 조립을 다시 해가지고 안 좋은 거 싹 갈고 해가지고 다시 또 쓰면은 힘을 발휘하는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비용이 더 들어. 형님 배는 지금 몇 톤짜리 배에 몇 마력 정도 쓰세요? 지금 3톤짜리에 320마력. 형님은 선내기 몇 톤짜리에 몇 마력 쓰세요? 350마력. 3톤에. 근데 그거는 완전 비싸구나. 틀려. 근데 짐을 많이 싣는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네. 디젤이 확실히 힘이 좋지.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좋다. 그러니까 선내기를 어민들은 다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네. 500마력짜리랑 화물차 200마력짜리랑 줄 못 끊고 당긴다면 힘이 어느 게 더 세겠어.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거지. 선행기는 빠를 수는 있어도 그럼 연비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난 연비 개념 차이는 나는 뭐, 우린 어민들은 면세유를 떼니까 기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연연하지. 면세유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면세유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몇 프로가 뭐 할인이 되고, 그리고 한계치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걸 남용하면 안 되니까. 그 어떻게 어업용하고 되는지. 농업용하고 틀린데, 우리 어업용 같은 경우는 일반 저유형이 아니고 고유형이란 말이야. 아, 어. 품질이? 그러니까 일반 주유소에 있는 건 저유형이고 이거는 고유형이고 하니까는 소모가 좀 빠르지 아무래도. 지금 또 엔진이 디젤들도 좀 좋아져가지고 경유도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아, 그래도 등급이 있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고급류, 일반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예. 그러면 보통 한번 나갔다가 오시잖아요. 네, 미터. 일주일에 300m. 많이 300리터면 지금 경유값이, 이건 좀 저렴한 경유잖아요. 또 면세유니까. 면세유니까 일반 주유소 기름이 한 따져보니까 한 절반 가격? 그러면 한 500원이라 치면 15만원. 일주일에 15만원 넣는다고 보면 음. 되겠네요, 면세유가. 그렇지. 그러면 형님 같은 그 경우에는, 정도. 15만원 정도 들어가요, 일주일에? 근데 이게 거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나도 엄청 돌아다니지. 태웅 형님만큼 배를 많이, 나는 땡기러 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싣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니는 하루 6말 먹는 거야. 그럼 전 한 번 갔다 오는데 3말씩 먹는 거. 그러니까. 가솔린이 원래 연비가 더 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안 좋아. 그리고 배기량이 되게 높아. V8 엔진이라서. 그러니까 일주일을 따져보면 내가 댕기는 거에 얘가 곱절을 더 쓴다 보면 돼. 난 300리터 쓰게 되면 얘는 600리터 쓰는 거야. 나처럼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리터당 가격도 더 세잖아요, 더 가솔린이니까. 싸지. 더 싸지. 더 싸요, 경유가 가솔린이? 좀 비싸. 원래 경유에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근데 자동차는 반대인 거네요, 그러면? 자동차는 왜냐면 나라에서 세금을 휘발유에다 그만큼 많이 붙이는 거지.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휘발유 사이즈 많으니까. 담배에다가 세금 붙이듯이 휘발유에다가도 세금을 많이 붙이는 거지. 그럼 만약에 각각 엔진을 쓰신다고 하면은 가솔린으로 하시겠어요? 디젤로 아, 하시겠어요? 나는 디젤이지. 나도 디젤이지. 가솔린. 아니, 휘발유는 배달이 안 되잖아. 너무 귀찮아. 배달이 안 되잖아. 우린 주유차가 와가지고, 탱크로리 차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기름 신경 안 쓰고 하는데, 재영이는 맨날 기름 타러 가가지고, 말통에다가 붓고, 맨날 기름 붓다 볼다 봐.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그게? 장단점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닿는데 그럼. 파도가 잔잔할 때는 선행기가 최고야. 아, 빠르니까.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 없을 때는. 근데 파도가 좀 세고 바람 좀 분다 이러면 선내기가 훨씬 좋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아,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선내기로. 선내기가 동해안은. 어, 파도가 많잖아. 파도가 세니까 아. 바람 불면 무조건 파도가 같이 있니까, 동해는 99.9%가 선내기로 가는 게 정상이 아니나. 동해안은. 저기도 우리 배 타봤지만 같은 3톤급이야. 근데 파도 칠 때 달려보면 벌써 안정성이 틀려.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선내기로 가야 선내기할 된다. 거. 보금보금님도 두 개 다 타보셨잖아요. 뭐 나 이렇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없어. 저도 이렇게 뭔가 안정성이 이렇게 더 뛰어나다는 느낌 못 받았었거든요. 주행성. 주행성? 주행성도 저도 주행성도. 전번에 나갔을 때 그런 파도 같으면 재영이는 고속으로 달리지도 못해. 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유람선은 디젤이에요, 가솔린이에요? 디젤. 디젤이지. 그거 기름을 어떻게 넣고 있냐? 아, 유람선 지금 갔다 온 지. 그렇구나. 설마 유람선 말통이라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유, 쑥스러워.